그래서 성찰을 이렇게 평소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셔라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책에 나온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네. 성숙한 삶을 만드는 7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책에서 이제 성숙한 삶을 만드는 7단계라고 써 있는데 이 7단계의 끝이 뭐냐 하면 성찰적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숙한 삶을 만드는 7단계라고 결국 성찰하는 단계로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단계가 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지라고 성찰해 보시면 돼요. 네. 1단계. 편견을 가진 채 지식을 관찰하는 단계. 어떤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건 이거네, 이건 이거네라고 분류만 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을 가진 채 지식을 관찰하는 단계죠. 두 번째, 2단계는 권위자의 지식은 믿어. 근데 나의 생각의 힘은 믿지 못해. 그러니까 권위자의 지식을 무조건 따라. 이게 이제 2단계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분류만 하고 뭐 그냥 그렇네 보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분이 더 권위자니까 이 사람 얘기를 따라가 보자 라고 하는 게 2단계. 그럼 3단계는 뭐냐? 권위자의 지식에 여전히 의지는 하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라고 의심은 해보는 단계예요. 이 단계의 지금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네. 네. 여기까지 3단계까지를 뭐라고 분류하고 있냐면 전 성찰적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성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들 여기 속하지고 싶지 않으실 텐데 자, 4단계부터 볼게요. 내가 지금 나는 3단계 같은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갈 단계가 뭔지 알고 거기로 가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2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4단계는 뭐냐? 약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권위자의 지식뿐만 아니라 어느 것도 전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비교해보고 뭘 믿을지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택의 주체로서 내가 선택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4단계예요. 여기부터가 뭐냐면 유사 성찰적 단계인데 그러니까 성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성찰을 유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보고 골라보자. 이렇게 선택권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걸 믿어주자 하는 게 4단계. 네. 5단계는 뭐냐면 모든 지식을 누군가의 해석으로 봐. 이게 맞다 아니다 판단은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각자의 해석이야 이거는. 다 각자의 해석이니까 뭘 판단하지. 근데 내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이거를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긴 너무 어렵다. 그래서 4단계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고 네. 5단계는 선택의 문제라고 인식까지는 했는데 선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4, 5단계를 묶으면 유사성찰적 단계. 그러니까 성찰을 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성찰을 통해서 결론은 내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결론을 왜 못 내리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식들을 의심은 하지만 나도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생각의 힘을 못 믿어. 그러니까는 결론을 못 내려요. 네. 남의 네. 말도 다 틀리지만 내 의견도 틀리니까 난 믿어줘서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5단계 넘어서 6, 7단계가 성찰적 단계인데 6단계는 뭐냐? 지식들을 비교하고 스스로의 생각의 힘으로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게 6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쓰기를 이제 알려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게 이제 그 자청의 역행자에서 나왔던 얘기였는지 아니면 초사고 글쓰기에서 나왔던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자청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글을 쓰던 간에 그 글을 쓸 때 끝에 나만의 나름의 결론을 이루보란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믿었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자고 저의 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한 큰 도움을 줘서 그 이후로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 제 경험을 전달드릴 때 꼭 끝에 결론 내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찰을 하려면 결론을 내보는 이거를 내가 계속 해봐야 됐던 거야. 그래야 내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도 알게 되고 그 선택이 모여서 내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던 아니든 잠정적 결론을 내려보는 단계가 6단계니까 그걸 시작하면 바로 6단계인 거야 그냥. 이게 굉장히 이런 게 있었어라고 저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됐고 이제 7단계 대망의 7단계 대망의 7단계는 뭐냐? 합리적 탐구, 합리적 지식을 구축해. 그래서 거기서 개연성 높은 결론을 도출해. 그래서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기서 이해라는 건 마스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식에 대해 깊이 이해했으면 이제 이거를 내 편견으로 가지고 살면은 여기서부터 또 그냥 자동항법이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 해나가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게 7단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7단계를 놓고 보면은 네.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가 됐든 결론을 내려보는 훈련을 하고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라는 자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크라테스적 자세거든요. 그 소크라테스가 피곤한 아저씨. 네? 피곤한 아저씨. 네. 그래도 인생에서 그런 질문을 안 하면 살던 대로 살게 그러니까 되니까. 피곤하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해요. 맞아요. 뇌 관점에서 보면은 빌런 최대 빌런인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화를 해서 계속해서 의심해봐야 되고 자기가 그 독이 든 성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짚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죄로 판명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는 거였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변론이라는 이제 그때 그 재판을 기록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나 자신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맞았는지 나도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그냥 마시는 거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4대 성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성찰적 단계의 끝판왕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데서 배움이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성찰하면은 여기에 책의 단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판적 사고, 창의력, 글쓰기와 말하는 법, 그리고 더 크고 넓은 그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포함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경험을 성찰하는 거, 내가 성찰하는 습관을 갖는 거, 이 성찰적 단계로 나아가는 걸 뭘 통해 할 수 있냐라고 하자면 내 경험을 기록하는 거, 일종의 일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이런 걸 했어. 이게 나한테 재밌었어 없었어? 나한테 지금 의미 있는 것 같아 없어? 어떤 의미가 있어? 의미 없어? 하지 말까? 이런 거를 내가 써보는 거. 그런 일기를 쓰고 내가 오늘 잠정적으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혹은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결론 내리는 것부터 해보는 게 성찰적 단계로 가는 거고 저자가 얘기하는 비로소 배움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 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독서 모임 오세요. 심플하네요. 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뭘 하길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주 5일 동안 글쓰기 주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왜 읽지? 예를 들면 주제가 이렇게 어떤 주제가 나가냐면 이 책을 지금 읽는 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이 책을 끝까지 안 읽으면 어떤 불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 이 책을 내가 읽은 것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게 뭐였고 이유는 뭐냐? 이런 거를 매일 글 쓰게 주제를 하나씩 드리고 그거를 매일 써보게 하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지식이 뭐였는가가 아니라 읽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적 글을 제가 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대단한 모임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속 지금 PPL 지뢰를 깔고 온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무리를 이제 해볼까요? 네. 결국에 나 사용법, 내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찰이구나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성찰을 통해서 나 매뉴얼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감이 이제 오시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요렇게 성찰을 하다 보면은 나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내가 어디 갔을 때 가장 잘하고 재밌고 좋을 수 있겠구나를 알고 그거를 함으로써 성공을 이루었다가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찰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냥 살펴만 봐가 아니라 성찰을 하려면 살펴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속적으로 인풋이 있어야 돼요. 책이 됐든 경험이 됐든 이거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살펴보는 거지 머무르는 상태로는 살펴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맞아요. 나 사용법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뭘 해야 되냐? 방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께 제대로 된 배움을 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애를 방황을 시켜야 된다. 내가 얘한테 어떤 정답을 줘서 거길로 가게끔 얘를 해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가 방황을 하도록 내가 뒤에 든든한 배가 되어줄까? 이게 지금 거기에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복사. 네. 역시 바로 아시네요. 바로 이해하시는. 백도해. 아빠 여기 있어. 나 언제나 배 띄워놓고 있을게. 정말. 그랬기 때문에 우리 금명이는 그 결혼을 엎을 수 있었고 그 결혼을 엎을 줄 엄마는 알고 있어서 청첩장을 안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키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방황을 떠나는 시작점이 어딜까요? 집?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경험?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해가지고 놀랬습니다. 네. 시작점이 뭘까? 의미를 찾아가는 시작점 뭐죠? 그런 의미에서 네. 생각과 느낌. 흥미, 재미 아까 그렇게. 흥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흥미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흥미 자체가 이제 없는 단계로 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흥미로 떠나는 방황을 하게끔 열어주고 그리고 그 흥미에서 내가 들어가서 재미를 느끼면서 성찰하면서 나의 매뉴얼을 만들어가면 나다운 방향에서 네.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게 해주는 커뮤니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좋네요. 네. 네. 문의해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고. 초콜릿 좀 준비해 놔주세요. 왜요? 학습은 추론보다 에너지를 미친 듯이 씁니다. 당을 미친 듯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을 보충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 지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성찰하고 통찰을 만들어 가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제가 엄청 많이 먹어야 정상인데 안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점심 합쳐서 당근 3분의 1토막 먹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랑 연결되는 또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따르기 전 해석해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또 이렇게 나누시면 또 제가 또 이거를 오늘 PD님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가면 나는 오늘 진짜 잘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전에 한번 저희가 이런 적 있잖아요. 네. 뉴턴의 제일 법칙 뭔지 아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 그게 관성인가요? 관성, 그렇죠. 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한번 내가 미루면 얘는 멈추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다른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멈추는 것 뿐이지 저항이 없다면 얘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력이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나 빨리 멈출까의 관건은 뭐냐 하면 저항이에요. 우리가 어느 상황이 저항이 큰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면 나한테 맞는 상황일까 아닌 상황일까 이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얘를 밀었는데 언제 빨리 멈출까 이거예요. 저항이 큰 상황이라는 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엔 나와 맞지 않는 환경. 내가 자꾸 멈춘다면 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이 잘못된 건 아닐까도 의심해보자. 좋은 얘기입니다.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맞는데 이거는 제이콥님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성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쪽 관성으로. 맞아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서 있었던 분인 거예요. 맞아요. 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운전할 때 최악의 연비는 급출발 급가속이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갑자기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턴 다시 나옵니다. F는 MA, A가 가속도잖아요. 가속도가 클수록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0에서 출발한다는 건 가속도가 진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의 가속이 붙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힘드는 거죠. 네네, 맞아요. 또 물리 시간에 배웠던 마찰 법칙에 의해서 역치라는 것도 발생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무지하게 들고 맞아요. 이걸 생리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그 스트레스 상황은 에너지를 정말 과도하게 써요. 사실은 당, 초콜릿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비타민 C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네요. 제이콥님처럼 이미 달리고 있는 사람은 탄력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그 기혈을 중립해둬도 굴러가요. 맞아. 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죠. 당 너무 필요하네. 네. 아, 설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알았다는 뿌듯함에 잠은 잘 잘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맞는 말씀. 네, 너무 좋은 통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얘기할 것이 또 하나 늘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쁩니다. 맞아요. 그 멈췄던 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들다. 맞아요. 제가 이거를 몇 번 서보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말씀이 너무 맞다. 이것마저 물리학의 법칙이 이렇게 잘 적용된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공부, 성찰, 자신이 정말 자신을 어디다 놓아야 할지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잘 살피고 살펴서 그곳에 갖다 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결론까지 너무 깔끔하게 내주셔가지고 시작이 어렸을 때 내가 재밌었고 흥미를 느꼈던 부분부터 시작하라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워낙 많아서 맞아요. 제이콥님이 운영하는 독서 모임을 가서 찾게 되시길. 그렇죠. 네. 너무 좋은 얘기네요. 결론이죠. 네. 가장 좋은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